상쾌하고 통쾌한 언제나 네 편 언니가 간다 시즌 2. 네, 오늘 저희가 어디에 온 거죠? 오늘 저희가 지난주는 예술적인 느낌이 가득하다가 보시면은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라고 써 있습니다. 갑자기 확 문과로생으로서 무서워졌는데요. 네, 오늘은 원자력 살리기 학생연대 운동을 하고 있는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생들을 만나러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교에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학생들과 대화를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지훈 씨가? 저희가 다 문과생이라서 저희의 네. 미천이 바닥날까봐 좀 두렵긴 한데 한번 네. 가보시죠. 공부를 좀 하고 오셨나요? 밤새 공부했습니다 사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부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과 열심히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대전 카이스트 대학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전신이었던 국민의당이 가장 사랑한 의원님, 신용현 의원님을 함께 모시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니 그래서 초록색도 그 의도된 한 점이었어요. 이 과학 인재들은 요즘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는 과학이다. 원자력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다. 원자력을 살리자. 맞습니까? 예, 원자력과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해보고 또 우리 학생들이 하는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도 해보고 또 우리 신용현 의원님과 뭐 저기 서열 정리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서열정리 이런 거 하면은 너무 제 열심히 드러나기 때문에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언니가 같고요. 간다라서 여기가 예. 다 언니로 부르고 있거든요. 예. 언니 중에서 너무 왕언니가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언니. 같은 과에서 이렇게 다 나와주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동아리를 결성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에너지 정책이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걱정이 좀 생겨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라를 걱정하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는 과학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어떤 부분들을 좀 담고 싶으셨던 거예요? 숫자로 이제 정확한 통계를 내고 이 통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숫자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 숫자들을 보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과학이고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가져갈 것이 아니고 어떤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영현 의원님은 어떤 의미를 담으셔서 이번에 탈원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급격하게 어떤 이제 목표를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뭐 에너지 수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계산이 되지 않고 목표만을 위해서 이제 너무 급하게 됐고 뭐 신거리 5,6호기는 뭐 그 공론화 끝에 다시 가기로 했지만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는 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중간에 스톱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정치적인 메시지로 결정하지 말고 뭐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계획이라든지 그동안에 투자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충분히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면이 하나 있었고요. 원전 가짜뉴스 못 보겠어요라고 그 활동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꼽히는 원전 가짜뉴스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에 고리 1호기가 이제 퇴임을 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대통령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쓰나미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마치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돌아가셨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던 것부터가 조금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저희 같은 이제 전공자들 입장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셔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분야인데
많이 서운하셨을 분들이 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방송 전에 여쭤보니까 폐기물이 우리가 막 처치 곤란한 막 무용지물의 막 쓰레기가 아니라 이거를 재활용해가지고 다시 원료로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폐기물이 완전 쓰레기고 이게 정말 막 폭탄 같고 뭐 옆에 놓으면 바로 막 사람이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이미지가 이미지가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연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기술 개발을 현재 하고 있고 이제 현재 있는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못하고 있는 게 맞긴 맞네요. 이게 못하고 있는 거라서. 원래라면 2020년 중반대까지 저희가 핵폐기물을 해결료로 다시 만들어서 SFR이라고 불리는 신형 원자로를 씌워서 그 원자로에 이제 탑재해서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파이로 프로세싱과 SFR이라는 기술이었는데 둘 다 지금 거의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던 게 정말 이게 정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신호등을 만들 기술이 있어도 교통 법규를 만들지 않으면 신호등을 설치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기술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이게 보완이 되지 않으니까는 그 기술을 써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새로운 기술이라는데 우리 신영민 의원님 이건 알고 계시나요? SFR하고 파이로 프로세싱이 정말로 이제 실현 가능하냐 아니냐는 사실은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대립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 사용 후 핵연료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발전소를 만들면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가 같이 갔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모든 정권들이 뜨거워하고 그 다음 정권으로 계속 넘겼기 때문에 지금 너무 오래 이제 밀려 있어가지고 많은 포화 상태에 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금 정권은 더 미루지 말고 사용 후 핵연료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는 온 건 사실입니다. 과연 안전 한가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계속 물음표를 찍어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에게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저희 유튜브로 이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원자력과 에너지 이슈에 관해서 이제 좀 잘못된 정보들을 좀 다시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댓글로 이제 보면은 저 학생들 결국에 또 이익 집단이니까 저 친구들도 같은 분야에 있으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좀 저희가 하는 얘기를 신뢰를 안 하시는 국민들도 적지 않게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예전에 그 원자력 찬성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한수원에서 돈을 받아서 연구를 했다라는 기사가 뜬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살짝 약간 저희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게 그럼 원자력 연구를 한수원 돈으로 하지 누가 펀딩을 해주지? 살림원에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눈 떠보니까 하루아침에 적폐가 된 거예요. 그냥 과학 공부하고 있었는데 계속 눈 떠보니까 적폐고 그러니까 과학적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뭘 해도 적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약간 이거를 경제적으로 약간 저는 봤을 정치적으로 떠나서 경제를 봤을 때 최근에 기사를 본 게 APR 1400 한국형 원전이 이번에 미국의 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뭐 승인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라고 저는 막 얘기는 들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증을 이제 저희한테 이제 발급을 해준 건데 이거를 사실 이제 그동안 뭐 일본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이제 다른 또 이제 원전 강국들이 다 도전을 했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뭐 거의 뭐 사실상 포기 가까운 그런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그걸 이제 끝까지 진행을 해서 이제 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결국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과 효율을 인증을 해준 셈이죠. 그 사실상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게 인증을 받았다는 거는 영국이 우리 축구 잘한다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그냥 되네요. 굉장한 저는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탈원전의 기조로 가는지 저는 그게 경제적으로도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저는 느끼는 게 정말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아까 온폐소 같은 문제도 이게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전혀 위험감을 안 느낄 텐데 언론에서 고의적으로 위험을 이렇게 과대 포장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불안을 느끼고 아 이거는 정말 해야겠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게 정치적 논리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원자력계에 있었던 이제 많은 박사님들, 전문가들이 어떤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언론을 타고 이렇게 나갔을 때 저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우리가 굳이 저거를 반박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동안은.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왜곡된 가짜 뉴스들의 대응을 좀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점점 불안이 쌓이고 또 이제 원자력계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가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이제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 잡자라는 생각에 이제 저희도 활동을 하고 또 영상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여기가 오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저도 과학자 출신이지만 근데 이제 학생들이 나섰다고 해서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서명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만큼 받기가 되게 이제 힘든데 아니 근데 이게 서명 받을 때 진짜로 막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네. 12번대 갑자기 저보고 카이스트 학생 맞냐고 사진 아니냐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어디 막 정치에서 막 어떤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나온 거 아니냐 막 이런 의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카이스트에 뭐 양자공학과 없다던데 하면서 사진 찍어가면서 저희 학과장님 사진도 같이 찍어가지고 그 포즈 취하셨나요, 학과장? 저희 다 같이 그냥 이렇게 포즈 취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학생들이 이런 데 나왔을 리가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한 거죠. 뭐 그리고 뭐 카이스트 학생들이 어떻게 원자력을 지지할 수 있냐 오히려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저희는 카이스트 학생들이니까 이렇게 원자력을 지지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람 특징 과학 모름. 카이스트 사람 아니에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정말 천만 관객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언맨도 앞에 원자력을 달고 다니잖아요. 내가 말을 여기서 사실 촬영 전에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안 나와서 제가 뺏어갔어요. 아니 저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준비해봤어요. 내 아이언맨 이 아크 리액터를 뺏어갔어. 이렇게 갑자기 탈원전 선언을 함으로 해서 여기 이제 카이스트에 계신 분들도 느끼지만 우수한 인력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다 지금 뿔뿔이 벌써 흩어지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 부품이나 이런 게 더 좋은 부품들이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품 회사들이 벌써 이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들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원자력 안전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은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저는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신영현 의원님이 경제, 환경 그리고 우리 인재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고 지금 왔고 거기서 우리 후배님들이 역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원자력을 왜 살려야 되는지. 저는 재생에너지를 공부하다가 이제 원자력을 공부하게 됐던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하면 뭐 수력하고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뭐 상당 부분을 이미 하고 있고 태양광은 어쨌든 태양빛이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 중동 국가들도 별로 안 하고 미국도 안 하고 중국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가 하는 게 좀 이상했어요. 이상하고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알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에서 혼자 좀 이르게 됐고 그러면은 남은 건 이제 원자력인데 원자력을 좀 필연적이라면은 좀 안전하고 어떤 폐기물 문제도 좀 해결하는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해보자. 저희는 과학자니까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냥 탈원전 논란이 있든 말든 그냥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과 안전을 말할 때 저는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때 비행기를 떠올려요. 그러니까 원자력이 사고가 나면 크게 사고가 나는 걸 약간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비행기가 한번 사고가 나면 전원 사망을 하는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다고 비행기를 안 타거나 비행기 기술을 없애버리진 않잖아요. 대신에 그 비행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수억 가지의 노력과 기술 개발을 하잖아요. 원자력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안 해버리면 더 위험해지는 거고 그거를 위험하지 않게 하려면 수억 가지의 노력을 오히려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싶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분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그래도 원자력은 아까 이제 APL 1400이 미국에서 그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그 신성장, 우리 맨날 얘기하는 신성장 동력 중에 굉장히 유력한 하나였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지금 이제 기법을 해버리는 거여서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과학기술계에서는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보다도 그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수출은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예, 수출은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 다 수출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는 아이폰 쓰면서 니네 삼성폰 써라 좋으니까 써라 그럼 말이 그 신빙성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APR 1400도 제가 비화를 들어보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APR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라고 해가지고 논문 등재도 안 하고 기술 유출될까봐 그 13년간 유구한 그 기술자들이 그 오로지 앞으로만 생각하면서 발전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원전 기술들을 다 국산화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포기한다고 하니까 아깝네요. 사실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가장 큰 단점이 네. 이게 큰 발전소다 보니까 네. 짓는데 초기에 돈이 너무 많이 그렇죠. 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시장이 지금 미래 먹거리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냐면 소형 원전 시장이 이렇게 되게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중소형 원전 시장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인허가가 나서 바로 지을 수 있는 원자력 소형 원자로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한국의 스마트라는 원자로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아예 설계 다 끝나고 이제 진짜 땅 실험 만들 수 있는데 인허가가 떠서 그걸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되게 안타깝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말씀대로 탈원전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정당인데 저희 바른미래당에 바라시는 점들이 있다면은 네, 사실 저는 이제 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는 저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이러한 거대한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는 게 과연 우리들한테 정말 좋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 모두에게도 이러한 거대한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것을 응원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실 저는 이 탈원전 이슈가 원자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 제도권에서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이 과학자들의 목소리가 그런 각각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과학자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의원님께 저희의 이런 목소리를 좀 잘 대변해 주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특히 들어간 게 딱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이 굉장히 좋은 자리였는데 보장받을 10년을 버리고 이제 국회로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의원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제 전문가들이 좀 국회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특히나 이제 이공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국회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거꾸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활동하는 내용으로 또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